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진행될수록 한 번에 걷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최인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퇴행성 질환 발병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면서요. 네. 예, 그 머리에서 팔다리까지 연결되는 신경의 중간을 맡고 있는 신경이 중추신경이 척추신경인데요. 그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관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좁아지는 병을 그냥 말 그대로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뭐 경추나 흉추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허리에 힘을 척추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움직임이 큰 요추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 주요 원인들이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환자의 대부분의 연세를 찾아보면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60, 7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로서 이 대표적인 그 척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도관이 좀 좁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몸은 왜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왜 좁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네.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가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척추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서 오래 쓰게 되면 뭐 기계 부품과 같이 조금씩 이제 몸이 다르면서 불안전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그걸 그냥 허용하지 않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들을 두껍게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이 척추뼈 뒤쪽에서 힘을 받는 후관절과 그 안쪽에서 그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노란 인대가 있는데 그걸 황색 인대라 그러는데 그 두 조직들이 두꺼워지면서 실제로 지나가야 되는 신경기를 쓸데없이 좁히게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 신경 주위의 혈관이 압박되면서 증상들이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점점 좁아지면서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좁아져서 발생하게 되므로 신경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하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다가 참다가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주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처음에는 통증으로 저림감, 시림감, 화끈한 거 이런 식의 통증으로 주로 오시는데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그런 신호들이 막 섞이게 되면서 어떻게 아프세요? 여쭤보면 막 이상하게 아프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경이 어느 정도 이상 더 눌리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운동 마비 증상까지도 동반이 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 신경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약간 도망갈 수 있는 1, 2mm의 공간이 더 생기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 때 신경이 조금 넓어지냐면 허리를 이렇게 좀 숙이면 요추의 신경관이 조금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허리를 곧바로 펴고 걸으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되는 것이 점점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특징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허리를 펴면 아프니까 뭐 어머니들이 설거지 하실 때도 뭐 그냥 허리를 숙여서 싱크대에 팔을 기대고 무정한 자세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쭉 펴고 주무시면 다리에 지가 잘 난다 이렇게 해서 다리의 증상으로 생각하셔서 열심히 다리 치료만 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구부정하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치료하셔서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척추관 협착증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네. 예전에는 뭐 결핵성 척추염이라든지 아니면 골절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고부랑 할머니, 고부랑 할아버지들이 뼈가 구부러져서 생긴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허리가 펴기 힘든 것이 그런 뼈의 이상보다는 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협착증 때문에 이래 허리를 좀 구부리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증상들이 나온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검사를 좀 먼저 받아야 될까요? 예, 그 대개 증상을 들어보면 아 이분은 허리에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면 이 간단하게 이 엑스레이 검사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에서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척추 엑스레이로는 이 신경 지나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CT나 MRI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CT에서는 또 신경 자체의 그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로 MRI 검사를 주로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착 정도의 그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치료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증상별 좀 치료법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증상은 이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 증상의 종류라기보다는 증상의 강도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증상별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주로 초반에는 그 초기에 또 뭐 다리가 아프시고 한참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면 수술하러 할까봐 무서워서 안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뭐 물리 치료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도 많은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있으시다면 MRI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이제 척추 협착증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술 같은 치료들을 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시술했는데도 만약에 안 되면 더 심해지면? 그렇죠. 예,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통증이 악화되거나 생활의 범위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뭐 하지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운동마비 증상까지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수술 치료, 그러니까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처음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정도의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대개는 MRI를 찍게 되는데요. 네. MRI를 찍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료로는 이런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MRI에서 이 좁아진 신경의 부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바늘을 조심스럽게 위치시키고 그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주위로 약물을 주입했을 때 그 약물이 신경 주위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약간의 유착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만으로도 신경이 조금 감압이 되면서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다음 계속 사례 보면요. 네. 81세 여성분이신데 네. 예, 이분은 MRI도 보면 저 위쪽에 좀 골절도 있으시고 뼈 상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도 사실은 이게 초기는 아니고 상당히 진행한 모양인데 이 다리 아픈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척추 쪽으로는 치료를 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심하셨기 때문에 약물 치료 바로 하지 않고 그 주사 치료를 먼저 했는데 81세 할머니시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시고 또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하는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 치료와 추가로 약물 치료 정도로 지금 현재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버티시다가 나중에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라고 하면 네. 허리 수술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자기의 병에 맞지 않게 너무 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맞지만 적절하게 수술이나 이런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드리는 대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이 생활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저 위쪽의 그림은 MRI의 단면 사진인데요. 네. 정상의 척추관이 점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저것이 자연 경과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결국은 저렇게 되는데요. 그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 시술 치료, 그다음에 수술 치료로 점점 이렇게 높은 단계의 치료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저 그림이 평균적으로는 맞지만 각각 개인에서는 사진은 말기의 증상이지만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에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좁지 않은데 했는데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실 때는 수술적 치료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 네. 경추나 흉추에 비해서 요추 신경은 이 거의 말초 신경에 가까운 신경이기 때문에 압박에 견디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어느 정도 눌릴 때까지는 굉장히 잘 참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잘 참으시는데 너무 참다가 오시면 이렇게 이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허리를 펴면 더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허리를 자꾸 숙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허리는 숙이는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병이 그래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서 허리를 숙이게 되고 허리를 숙이니까 더 좁아지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력이 떨어져서 또 받쳐주는 힘이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보통 뭐 활동이 줄어들어서 자리에 눕게 된다. 이렇게 별거 아닌 병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가끔 방송할 때 힘들어가지고 약간 숙이는데 그게 별로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기 단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바로 풍선 확장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예, 그 앞에 말씀드린 주사 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데 좀 전신 건강 상태가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사진상으로는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아까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 별 방법이 없으니까 견뎌보세요 아니면 수술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중간 단계의 치료로서 이런 특수 기구를 이용하여 꼬리뼈로 관을 집어넣어서 직접 좁아져 있는 부위, 신경 부위에 앞에 달려 있는 풍선을 확장시켜서 공간을 조금 마련하고 거기에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해서 그 신경의 통증 증상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신경 차단술 같이 주사 치료는 그 불난집에 소방관이 건물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물을 뿌린다 그러면 이 치료는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 호스를 들고 건물에 침입해서 잠긴 문을 열고 직접 불을 끄는 치료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어떤 분한테 좀 도움이 되죠? 예, 꼭 뭐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척추 질환에 여러 가지 쓰이긴 하는데요. 예,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도 잘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그 점점 신경이 좁아져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고 이 걷는 거리가 줄어드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좀 고려해 볼 치료가 이제 네,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이분은 57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 양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많이 이제 당기고 저린 통증이 있어서 이제 근처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했는데 잘 이렇게 호전이 안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풍선 확장술로 시술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간을 척추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확장을 시킨 다음에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적절하게 이제 치료가 잘 되어서 보행하는 거리도 늘고 일상생활을
크게 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볼까요? 예. 다음 분은 조금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고 한 군데가 아니고 척추의 여러 군데 여러 레벨의 협착증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도 양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잘 걸으셨던 분인데 우리 어머니 잘 못 걸으셔서 해서 모시고 왔던 분이고요. 이분도 적절하게 치료를 이 관을 잘 넣어서 치료가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외래 오셨을 때는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갔다 왔더니 다리가 아파 하실 정도로 좀 그 걷는 거리가 많이 늘어져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수술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좀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술이 항상 큰 수술만 이전에 나사못을 꽂는 그런 큰 수술만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수술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통증을 많이 참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신경도 사실은 눌리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나 여기서 눌려 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건데 참을 네. 만큼 참으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통증이 수술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통증이 계속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도 힘든 그런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관 협착증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나쁜 자세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작은 수술을 해서 신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증상을 없애는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허리가 네. 한 10년 전에 뭐 협착이 있다고만 얘기 들었었고, 네. 그 뒤로는 허리는 그냥 힘들면 침 한 번 맞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걸으면 왼쪽 발바닥, 발가락 있는 그쪽에서 저린 증상이 있고, 네. 오른쪽은 다리에서부터 바닥까지 저리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조금을 한 10분을 걸어가면 막 저려가지고 이렇게 서야 되고 그래서 그 증상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왼발하고 오른발 좀 증상이 다른데, 자,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63세요. 네. 자, 한 10년 정도 이제 협착증을 알아오셨다고 하고, 지금 60대 초반이신데, 약간 좀 증상이 좀 다르신데, 대부분 좀 저림 증상이 나타나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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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신 이 환자분은 정말 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그냥 전형적인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10년 전에 협착증을 진단받았다고 했을 때 대개는 뭐 엑스레이에서 추정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많고요. 네. 처음에는 허리가 망가지면서 이 조직들이 두꺼워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지만 진행을 점점점 하면 허리는 특별히 허리병인데도 불구하고 허리는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이렇게 다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꼭 이렇게 대칭적으로 눌리진 않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신경에 눌리는 정도와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면 그 협착증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MRI 검사를 진행한 후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사례일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걷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걸을 때 아프시다는 걸 보면 물론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협착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먼저 병원에 가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MRI 검사를 통해서 지금 척추관 협착증 증상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허리 네. 음치 쪽으로 이렇게 걸을 때 쭉 빠지는 듯한 그 통증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엉덩이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면 병이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경이 눌리면 그쪽에 쭉 담당 구역이 다 같은 구역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엉덩이 아프고 주로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나 발바닥이 아픈 건 그 대충 이게 5번 요추 5번 신경이나 전추 1번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같은 원인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조금 심화된 것 같으니까 꼭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은 근데 수술 단계에 이르렀지만 좀 수술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요즘에 좀 수술법도 많이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면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넓히는 수술을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종양이 있으면 뗀다와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치료 방법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뭐 10년, 20년 전에는 이양 넓힐 거 크게 떼내고 대신에 그 척추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사못 등을 고정하여 척추를 보강한다 이런 개념의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이 크다 이런 네. 그 기본적인 일반 분들의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요. 어쨌든 척추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많이 어긋나지 않고 척추 신경 주위에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그 척추관만 넓히면 상당히 그 신경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개념도는 이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척추관 감압술 수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이 신경을 누르는 쓸데없이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 3, 4mm의 뼈를 조금만 제거하고 저 뼈는 실제로 그 척추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정도의 뼈를 제거하고는 나사목 고정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신경이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황색 인대를 쭉 제거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내시경을 통해서 또 많이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기술의 발달에 상당히 혜택을 받는 건데요. 예전에 내시경 기구들은 이 기구가 워낙 내시경 기구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구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제거하거나 딱 단단한 그 인대를 제거하기에는 약해서 보통의 디스크 수술에만 한정적으로 쓰기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안에 저 작은 기구를 관으로 넣을 수 있는 드릴도 개발이 되고 튼튼한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저 관이 통과할 수 있는 1cm 정도의 절개면을 가지고도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황색 인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시경 감압술도 상당히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딱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나중에 한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절기가 딱 티가 나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현미경 수술도 실제로 한 3cm 정도로 째면 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은 관이 더 가늘기 때문에 물론 뭐 내시경을 좀 하기 힘든 케이스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작게 째고 한 1cm 정도 째면 안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바깥쪽의 근육이나 이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수술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받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성인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안전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권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저 뭐 혈압이나 당뇨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농담으로 그거 없는 할머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말씀드리는데요. 네.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고 이 내과 선생님과 마취과 선생님의 협진을 잘 받으면 전신 마취 시간이 수술 시간이 1시간 정도 내외로 끝낼 수가 있고 많이 짧아졌네요. 예. 그리고
출혈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수혈 같은 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혈압의 변화나 이런 것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90세 넘으신 분들도 워낙 건강하신 할머니들 많으셔서 90세 넘으셔도 수술하세요 해서 뭐 좋아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를 이 수술 난 나이가 많아서 수술 못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술 치료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죠? 이분은 탁구도 좋아하시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내가 걷는 거리도 줄어들고 운동도 잘 못하는데 굉장히 좀 우울한 상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요.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했지만 잘 안 돼서 이렇게 수술은 안 하려고 계속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뭐 큰 수술 아닌데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잘 좁아진 신경에서 척추관에서 그 황색인대를 잘 제거해서 척추관을 넓혀주니까 신경 상태가 많이 좋아졌던 그런 분입니다. 네, 다음 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이분도 뭐 증상은 계속 비슷하신데요. 주로 눌리는 척추관 요추 신경이 이렇게 4번, 5번 아래쪽의 신경이기 때문에 다리 뒤쪽으로 많이 당기고 저리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요. 요분은 조금 이제 두 칸에 좁아져 있는 데가 있어서 일단은 뭐 내시경 아니고 현미경으로 두 군데를 이렇게 넓혀줘서 수술을 하셨고요. 특별히 뭐 나사목 고정이나 이런 걸 하실 만큼 척추에 불안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도 다리의 통증은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역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17년 전에 수술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요추 4번 밑으로 이렇게 두 칸이나 나사목 고정술을 하시고 또 그간에는 한 15년, 16년 정도는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수술이 이제 아주 클래식한 옛날 척추관 협착증 수술인데요. 네. 수술이 무조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케이스에 있습니다. 수술은 4번, 5번, 전추 1번 사이에 칸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쁘게 잘 됐고 가는 병원마다 다니는 수술은 잘 됐어요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수술을 하지 않았던 그 위쪽 칸에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면서 척추관이 결국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발목 쪽에 저린 게 심하고 특히 조금 이상한 게 이제 등이 아프시다고 오셨는데 네. 등은 이제 보통 목 디스크나 흉추에 이상이 있을 때도 아플 수 있는데 그쪽에는 검사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과 상의한 후에 따로 나사목 고정을 하지 않고 나사목 고정한 수술 바로 윗칸을 조심스럽게 현미경을 보면서 척추관을 감압을 수술을 해드렸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등 통증도 같이 다리 통증과 같이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지 조금 편하기 때문에 계속 허리를 숙이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허리를 펴게 되니까 등도 괜찮아졌어.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덩달아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기다리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가 시술을 2번 했고요. 네. 근데 종아리가 종아리 옆 부분이 저는 서만 있으면 끊어지게 나가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그러더니 작년부터 오른쪽에 종아리가 아프면서 엉치가 아파요. 그래서 좋다는 치료는 다 해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네, 시술은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시술 받으셨어요? 꼬리뼈에다가 사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 이제 꼬리뼈에다 넣는 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꼬리뼈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꼬리뼈로 시술을 하셔서 네. 상태가 좋아지시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치료 경과는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시는 건 지금 아프신 증상은 대개 눌려있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눌려있는 신경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네. 압력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술하고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작은 수술로 인해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척추관 협착증 증상인가요? 예, 네네. 사실은 이게 아프다는 게 꼭 원인이 협착증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네. 특징적으로 이렇게 다리 쪽에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위가 좀 넓은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게 특징적으로 일어서면 아프고 허리를 숙이면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협착증 증상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젊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3세입니다. 아우, 그러세요. 저는 네네. 40대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먼저 좀 병원에 가셔서 MRI를 좀 받아보셔야 될까요? 다시요? 아마 시술을 하셨으면 MRI 검사는 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네. 예. 네네. 협착증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치료 하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치료를 고려하시고요. 네. 허리에는 수술하는 거 아니다 이런 좀 선입견에서 벗어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을 조금 만약에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MRI 사진을 봐야지 정확하게 이제 수술의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주 70대, 80대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60대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허리에 크게 어긋난 게 없는 상태시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미세 침습으로 할 수 있는 척추 강압술 하시면 상당히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 침습으로 할 수 있는 척추관 감압술 앞에서 설명했던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치료 시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앞에서 지금 이런저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도 여러 병원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치료 방법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차 타고 갈지 비행기 타고 갈지 정하지 마시고 부산 갈지 광주 갈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의 특징은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젊을 때처럼 새 몸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의사와 환자가 상의를 잘해서 치료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서로 나는 이런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안 돼. 그리고 이 통증이 너무 심해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야지 사진상에 안 좋아 보이는 거 다 고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이렇게 과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잃는 거와 얻는 점을 이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냐 그러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그 나쁜 자세 그리고 근력이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그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허리를 숙이게 만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간단한 치료로서 그런 걸 극복을 하시고 자세를 바로 만드는 조기 치료,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늘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능한 한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사진 중에서 제일 편한 게 이제 1번 누워서 이렇게 다리만 요건 것 같아요. 엉덩이만 올리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저런 이제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불 개기 전에 한번 하시고 해서 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숙제 내드리면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가끔씩 보면 이제 80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사진이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최인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부정한 자세나 쪼그려 앉기와 같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요. 허리 근력 운동으로 튼튼한 척추를 만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